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SME 사업을 할 때 돈 중심, 직급 중심 마케팅을 하지 마세요. 반드시 패가 망신합니다. 사람 중심 마케팅을 하십시오. 소비자를 늘리고 자기 하위 파트너들을 리더로 양성하고 하는 일을 하세요. 이미 이 세상을 살다간 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당신 부하들의 개인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 부하들의 개인적인 발전이 있으면 조직은 성장한다. 그러나 당신의 부하들을 리더로 양성하면 조직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그 현자들의 말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찍이 역사를 써놓고 간 그 현자들의 말을 우습게 생각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우습게 돼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개인 발전, 내 지식, 파트너들의 개인 발전, 그거 좋아요. 그렇게 되면 조직은 성장해요. 그러나 조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파트너들을 리더로 양성해야 됩니다. 그게 사람 중심 사업이에요. 사람 중심 마케팅이에요. 정주영 회장님이 초등학교에서 강의하신 게 있어서 읽어봤는데, 한 꼬마가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되게 부자라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셨어요? 그럼 초등학생에게 얘기하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진솔한 말씀을 하셨겠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부자가 되는 것은 산에 올라가는 거하고 같단다. 이렇게. 여기 이제 부자예요. 얘가 부자야. 산에 올라가는 거 같단다. 그런데 너희들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데 여기만 보고 가면 못 간다. 못 간다. 아이고, 내가 언제 저기까지 가나? 그 다음에 저기만 이렇게 보고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 이거야. 그러므로 저 산에 올라가려면 한 발 한 발 앞만 보면서 가다 보면 어느새 산에 올라와 있다. 이게 부자가 되는 길이란다. 여기만 보고 가시면 안 돼요. 왜? 여기 올라가는 길이 바위, 돌멩이, 풀뿌리, 나무뿌리 다 있다고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저기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간단한 명언 한마디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엘버트 그레이라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매우 유명하게 된 사람이에요. 프루덴셜 보험이라고 아시죠? 미국의 프루덴셜 보험 본사의 교육을 담당했던 분인데, 이분이 미국도 그 보험 외판원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보험 외판원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도. 그런데 이분이 늘 고민이 뭐였냐면, 모두 다 외판원들이 모두 다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과가 좋고 어떤 사람은 성과가 나쁜가? 그걸 모르겠어. 전부 다 열심히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놀라운 실적을 올리는데 어떤 사람은 안 돼. 그런데 그 놀라운 실적을 올리는 사람은 또 몇 사람 안 돼. 이 차이가 뭔가 하는 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위인들의 위인 전기를 거의 대부분 다 읽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위인이 됐을까? 어떻게 크게 성공했을까? 그리고 그 프루덴셜 이 보험 외판원들을 전부 관찰했어. 하나를 발견한 거야. 이거였구나. 이거 하나가 다르구나. 도대체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 그 사람이 쑥 조사해 보니까
성공은 학력하고도 관계없고 경력하고도 관계없고 아무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달라. 한 가지가. 통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해봤거든.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게 아니고 이분이 발견한 게 그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더라. 그거 하나예요. 가난뱅이가 왜 그 연설에 있어요. 가난뱅이가 왜 가난뱅이로 사느냐? 가난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무엇도 알아야 되고,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싫으니까 가난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가기 위해서는 다른 학생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그 학생은 하더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잠자고 싶을 때 안 자고, 영화 보러 가고 싶을 때 안 가고, 그거 하고 싶은데 안 해. 에? 놀고 싶은데 안 놀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하더라.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은 단 한 가지 차이밖에 없더라. 학력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무슨 것도 아니더라. 그런데 인간은 하기 싫어하는 일, 요것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그걸 합리화시켜. 내가 하기 싫어 안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돈 있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야. 그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라고 엘버트 그레이는 명확하게 지어요. 합리화 근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버트 그레이가 발견한 거예요. 보니까 실적이 나쁜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은 놈은 안 만나더라는 거예요. 실적이 좋은 사람은 그 사람도 계속 만나서 설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차이로구나. 그러니까 실적이 나쁜 사람은 지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 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놈은 안 만나. 성공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다. 자, PPT 보세요. 자, 경탄급심. 이거 경자는요, 두레박줄 경자입니다. 두레박줄. 옛날 그 시골에 두레박 있죠? 그 샘에 수북에서 이렇게 물을 기르는 거, 짧을 단자, 기를 급자, 물을 깃다, 깊을 심자입니다. 경단급심이라는 것은 두레박줄이 짧으면 깊은 샘물을 기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샘에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이 있는데 네 두레박줄이 작기 때문에 못 기르는 거다. 그러면 지식정보화 사회가 계속 발전하면 그 샘물의 절대량은 많아지지만 깊이는 점점 깊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가? 자본 축적을 해야 돼. 두레박줄을 길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샘에 물이 엄청나게 있는데 두레박줄이 짧아. 그거 어떻게 길러? 방법이 없어요. 두레박줄을 길게 해야 되는데 이 자본 축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시스템 참여, 소통, 재심합력, 겸손, 학습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걸 바라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하는 성공은 이게 철학적 이 명제가 아니고 이걸 성공이라고 봤어요. 우선 안정적인 고소득을 성공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자본 축적이 돼요. 자본이 없으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러면 자본 축적이 어떻게 되냐? 그건 자기 태도, 애티튜드예요. 애티튜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배워나가느냐 하는 것이지, 사회적 학력이 높으냐, 사회적 캐리어가 좋으냐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음. 자, 여기서 장자에 있는 얘기인데요. 저소자 불가위회대. 보따리가 작으면 큰 물건 쌀 수 없어요. 경단자 불가위급심. 두레박줄이 짧은 사람은 깊은 물을 기를 수 없다예요. 여기서 경단급심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이 말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 고전에. 그 말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본, 이게 작으면, 두레박줄이 짧으면 깊은 물에 샘에 물은 기를 수 없다. 이걸 강조. 고전 여러 곳에 나와 있어. 자, 다음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은 남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본이 축적될 수 있어요. 자, 다음. 이거 누구예요? 맹사성 대감이죠? 맹사성. 세종대왕이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세종대왕 혼자 하신 게 아닙니다. 맹사성이라는 명재상과 황희정성이라는 명재상이 있어 가능한 거예요. 맹사성 대감은 굉장히 청렴하고 가난하면서도 뛰어나게 사셨거든. 이 양반이 소년 등과를 했어. 그러니까 기고만장이죠. 그 당시는 과거 학교에 하면 지금 같은 군수야, 군수. 옛날에 일제시대 우리 행정고시 학교에 군수 됐죠. 그러니까 25살 먹는 군수로 가고 그랬잖아요. 오늘 군수로 갔어, 맹사성 대감이.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유명한 스님이 계시다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내가 정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갔어. 그래서 스님, 내가 이 고을에 내려온 군수인데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거야 정직하게 잘하시면 되죠. 그럼 받잖아요. 그런데 맹사성 이분이 누가 그런 소리 듣자고 여기 왔냐 이거야. 그 소리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애터미 사업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직하게 열심히 하면 되죠. 이제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소리 듣자고 여기 온 줄 아냐고 말이야. 왜? 지금 기고만장이거든. 그러니까 스님이 그러지 마시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시라고. 앉아서 차를 찻잔을 딱 대니까 스님이 차를 계속 따라주는데 철철철 넘쳐서 방바닥 흐르니까 도포짝이 다 쳤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말이 도포자락이 젖는 건 아시면서 왜 인품이 젖는 건 모르십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부끄러워서 튀어나가다가 문지방에 대가리를 찧어버린 거야. 찧어버린 거야. 스님이 껄껄 웃으면서 머리를 숙이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래 평생 겸손하게 사십니다. 머리를 숙이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아주 큰 경우를 얻었죠. 이분은 누구예요? 이게 바로 황희정성이에요. 아주 황희정성을 제일 잘 부려자신 분이 세종대왕이야. 이게 세상에 말이에요. 이때 올해도 사셨어. 87세까지 73년간 벼슬을 하셨어. 그 당시 장관 자리가 6개예요. 육조 판사라고 그러죠. 이조, 호조, 예조, 병조, 공조. 육조 판사가 이거 다 했어, 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건설부 장관, 근데 법무부 장관 다 한 거예요, 이게. 그래놓고 영의정만 18년을 한 거야. 그럼 이 양반이 하고 싶어. 계속 전하, 제가 몸이 허약해서 출근이 좀 어렵습니다. 세종대왕한테 그래. 세종이 그러십니까? 그러면 출근하지 말고 집에 그냥 계세요. 이 양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니까 세종대왕은 이분이 숨만 쉬고 있어도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다가 또 80세가 되셔가지고 전하, 제가 앉아있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누워 계세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국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국사가. 이 양반은 회의를 주관할 때 말을 먼저 안 해. 계속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야기를. 그러니까 다 불만이 없어.
자,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도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다가 이게 생후 10개월 만에 열병이 들었어요. 열병. 그래가지고 눈도 안 보여, 귀도 안 들려. 귀가 안 들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한,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런 장애자가 대학을 졸업한 거예요. 그러면 헬렌 켈러도 할 수 있었으면 나는 조건이 나빠서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헬렌 켈러일 수 있는 것은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앤 설리번이 없었다면 헬렌 켈러도 없는 거예요. 앤 설리번은 너무 불행해서, 너무 불행한, 완전히 그냥 집안이 망하고 자기 동생 죽고 그러면서 눈이 안 보이고 거의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의사들이 아주 포기를 했어요. 거의 정신병자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만 기다리고 지하 감방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은퇴한 할머니 간호사가 앤 설리번을 6개월간 찾아다녔어요. 6개월간 찾아다니니까 이 앤 설리번이 그 사랑에 감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에 감복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상한 거야 지금 앤 설리번이. 근데 이 할머니가, 은퇴한 할머니가 계속 6개월간 막 음식을 갖다 주고, 음식을 갖다 주면 집어서 던져버리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6개월간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상인으로 돌아옵니다, 앤 설리번.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이 삶은 선택이거든요. 나도 불행한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야 되겠다. 나같이 불행한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헬렌 켈러에 소속이 됐고, 이 헬렌 켈러를 세계 최고의 인물로 만들어버린 게 앤 설리번이에요. 49년간을 곁에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바로 멘토 역할을 해줍니다. 멘토는 단순한 스승이 아니에요. 친구이자 부모이자 스승이자 모든 역할을 다 해주는 게 멘토예요. 멘토. 이 멘토가 없었으면 헬렌 켈러는 없어요. 자, 다음. 바로 오디세이. 오디세이는 모험 이야기이고 일리어드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나오셨잖아요. 집에서 나오는 순간 뭐가 시작돼요? 모험이 시작돼요. 모험. 회사에 가는 순간 뭐가 시작돼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야, 김대리, 너 막 이거밖에 못해. 부장이 그랬어. 그럼 어때요? 부장과 전쟁이 시작되죠. 따라서 호머 두 개 작품, 오디세이, 일리어드가 모든 작품은, 모든 문학 작품은, 모든 철학은 호머다. 그게 그거예요. 인생은 집을 나올 때, 태어날 때 모험을 시작하는데 사회에 나가자마자 전쟁이 시작돼. 전쟁. 내가 부자냐? 네가 부자 될래? 전쟁이 시작돼요. 자, 이 오디세이에 나오는 오디세이는 왕입니다. 왕자 텔레마코스. 어렸을 때 전쟁에 나갔거든. 그래서 텔레마코스를 이게 자기 친구인 멘토르에게 맡기고 갑니다. 근데 트로이 전쟁에 갔다가 20년을 안 돌아와. 이게 20년을 안 돌아와.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이 멘토르는 이 텔레마코스를 훌륭한 왕자로 성장시켜. 그래서 여기서부터 멘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힐이라는 성공의 법칙을 쓴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성공학에서는 아주 원조 같은 분이신데요. 이 양반은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 세상에 혼자 성공할 수 있는가는 없다. 모든 이인들도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성공할 수 있는가는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니까 자기 라인, 자기 센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통을 하면서 거기서 뉴 아이디어를 얻고 새 에너지를 얻고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자, 헬렌 켈러의 명언. 인생은 과감한 모험이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모험이. 자, 어둠 속에서 친구와 함께 걷는 것이 빛 가운데 혼자 걷는 것보다 낫다. 그 다음에 장님이 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앞은 볼 수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전은 헛된 꿈, 몽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면 논리적 근거가 없으면 그건 허풍이거나 몽상이에요. 자, 다음. 자, 반드시 성공하시려면 기회비용을 지불하셔야 돼. 양다리 걸치다가는요, 가정이 찢어지는 수가 있어. 아무것도 안 돼요.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것에 쓸 수 있는 자원을 못 쓰는 걸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어떤 경제에서도 이건 존재합니다. 오늘 만약에 여기 오셨다면은 내가 다른 곳에 갈 기회를 포기해야 돼요. 그걸 코스트라고 그래요. 그걸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산도 가고 공부도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그 기회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애터미에서 성공하겠다. 그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경제법칙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다음. 자기중심적 편파. 여기까지 하고 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야. 에고센트릭 바이어스라고 하는 건데, 아니 저 인간은 맨날 노는데 수당도 많고 직급도 잘 올라가지? 나는 이거 발바닥에 고무 타는 냄새가 뛰어도 왜 안 되지? 그게 자기중심적 편파예요. 남이 하는 일은 쉬워 보이고 남들은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될까? 그게 자기중심적 편파라고 하는 건데, 그건 왜 그러느냐? 자기가 고생한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저 친구가 고생한 건 내가 몰라. 그러니까 저 친구 보면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잘 돼. 노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자, 가장 잘 나타나는 데가 뷔페 식당이에요. 뷔페 식당. 뷔페 식당에 가면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맛있는 거면 딱 골라와서 딱 먹고 있는데, 이 옆에 놈 보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말이야. 남이 하면 그게 맛있게 보이고 쉽게 보인다. 그렇게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절대적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는 성공 못한다. 자,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르당의 당나귀. 이건 비르당이라는 철학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 굶은 당나귀가 배가 고파서 가다가 이쪽에 맛있는 건초를 봤어. 이걸 먹으려고 보니까 여기 또 있네. 밤새도록 어떤 걸 먹을까 고민하다 굶어 죽었다. 이게 비르당의 당나귀. 결단의 어려움이에요. 자, 다음. 소크라테스의 사과.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가르쳐 줄까? 따라와. 사과밭으로 끌고 들어가서, 야, 저 끝에서 저 사과밭 끝까지 갈 때 네가 가장 좋은 사과 하나씩 따. 그러니까 뭐 그십시오. 맨 끝에 가서 보니까 전부 엉망진창인 걸 따왔어. 왜 그러냐면 중간에 좋은 게 있었는데 조금 더 가면 더 좋은 게 있겠지. 더 좋은 게 있겠지. 그러다 전부 끄트머리에서 만나니까 끄트머리 있는 나무, 보잘것없는 나무 전부 엉터리만 땄어. 선생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 인생은 되돌아갈 수 없어. 그게 인생이야. 네 주관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 다시 말하면 백마 탄 왕자 찾다가 왕자는 하나밖에 없는데 나중에 보면은 백마 끄는 마부하고 같이 살고 있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거야. 맨 춘향이만 찾다가 나중에는 향단이하고 같이 산다 이거야. 지금 자기 주관을 가지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겠지 한번 찾아볼까 하다가 비르당의 당나귀 시험 굶어 죽거나 소크라테스의 사과처럼 제일 형편없는 걸 따가지고 자기 거라고 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유식과 무식. 이것은 지식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모든 학자들은 당신이 무식하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냐 요거다. 아는 사람은 유식하다고 하고 모르는 사람은 무식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정신자세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식이 많냐 적이냐, 사회적 캐리어가 높으냐 낮으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자, 다음. 이 양반 아주 집세도 못 내는 사람이 미국에 지금 한 50개의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억만장자가 된 분입니다. 이 양반이 Attitude is everything.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 국내에 나와 있는 책도 많습니다. 태도가 전부다. 자기가 왜 성공했는가를 봤더니 내가 성공하게 하겠다고 태도를 바꾸니까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애터미에서 큰 성공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